안녕하세요. 취업정보센터 박재권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요즘 미국 대학이 이제 졸업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애플의 CEO들의 축사가 항상 관심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의 명축사가 한창 또 대학에서 유행을 했었는데 자만하지 말고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올해는 잡스 이후에 애플의 CEO를 맡게 된 팀 쿡이란 분이 네. 이번 워싱턴 대학의 졸업 축사를 맡았습니다. 자, 이번 졸업 축사는요, 자신만의 북극성을 찾아라였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북극성이라는 게 길을 잃었을 때 우리한테 네.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일이든 인생이든 어쨌든 좀 궁극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빛이 이끄는 대로 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자, 팀 쿡의 졸업 축사대로 졸업한 후에 이제 북극성을 잘 찾아가지고 취업이 되면 참 좋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고 나서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네. 예, 북극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우리나라에서 졸업 후에 이제 한 번도 취업하지 못한 20, 30대가 9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분들도 좀 실망하지 말고 빨리 북극성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려운 현실이지만 또 열심히 노력을 하루하루 해봐야 되겠죠. 네네. 자, 별자리 지도처럼 꼼꼼한 취업 정보 가지고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앤 이슈입니다. 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 주실 건지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의미 있는 네.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네네. 먼저 여성의 고용 창출을 통해서 취업률 70%, 고용률 70%를 달성하자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뭔가 여성에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도 거기에 큰 축을 이루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조직입니까? 어제 연구원을 갔는데요. 네. 벌써 32년 된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연륜을 갖추고 있는 정책 연구기관인데요. 네. 여성 산하의 조직입니다. 다양한 여성 정책을 만들고 또 재현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선 원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굳건히 해서 공동 연구 및 교류 증진을 통해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수한 국가 인적 자원 발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두 기관이 MOU를 체결하면요, 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도 내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기관의 역할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여성의 국내 취업 그리고 각종 인재 양성을 위한 세미나, 워크샵, 학술대회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고용률은 취업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되는 그렇죠. 이 숙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두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도 특히 복지 선진국을 보면은 고용률 70%가 그렇게 높은 것은 여성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공단의 역할에 더 큰 기대를 하겠다. 네. 더 많은 일을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성의 일자리 창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많은 연구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의미 있는 행사 연이어 일어났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음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달했지만은 네. IPP형 일학습병행제 참여하는 대학들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학습 병행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다뤘던 어떤 일학습병행제, 우리가 일학습병행제에 대해서 그동안 쭉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IPP 장기 현장 실습이라고 있습니다. 이 학기 중은 물론이고 이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이 기업에서 인턴과 실습을 체험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네.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2012년부터 도입을 해서 이 성과를 보고 있는 제도인데 네. 앞으로 일반 대학교 13개 대학교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P 제도, 현장 실습 제도와 일학습 병행제가 이 접목된 제도인데 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기건 고용노동부 장관의 설명을 직접 듣겠습니다. 네네. 이 IPP형 일학습 병행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미리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단순히 취업뿐만이 아니고 내가 이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국가사회에 기여를 하고 내 개인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가를 확실히 아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인재를 미리 이렇게 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졸업하고 다시 기업에서 한 6천만 원 들여서 교육을 하는데 다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IPP 장기 현장 실습입니다. 기업과 이 학생들에게 잘만 운영이 되면 윈윈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되려면 대학이 준비한 노력을 또 만만치 않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네. 제도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대학이 잘 운영을 하느냐.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고요. 학생들이 현장을 나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학사 개편. 네.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학교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과 과정의 개편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운영의 묘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대신 정부에서 적지 않은 지원을 합니다. 연간 10억 원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번 제도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44개 기업이 네. 응모를 했고요. 그중에 최종 13개의 대학이 엄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IPP 장기 현장 실습 제도의 일학습 병행제 제도를 통해서 적지 않은 그 취업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신 어떤 소식들을 보니까 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정말 부지런히 가르치고 맞아요. 또 부지런히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가르치는 기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하고 네. 또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심사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라는 거는 단순히 대학 같은 공기관뿐만 아니고 대학 이후에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교육기관들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새로 개원을 했는데 어제 그 행사가 같이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정말 평생 교육의 개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민간에서 배우기도 하고요. 네. 뭐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이들이 제대로 교육하는 곳이 맞는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보면은 각종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일반 교육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관들,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들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모두 3개가 따로따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효율성이라든지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한국산업기술교육대학교의 산하에 있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공정성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이 평가원 개원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사회 초미의 관심사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는 일단 교육을 받아야지 더 양질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도 물론 정규교육도 하고 있지만 이런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심사를 해야 됩니다. 아무 기관에나 심사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적당한 우리 그 규정에 맞는 이러한 그 기관이 훈련을 시켜야지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두게 됐습니다. 지금 쭉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각각 3개의 다른 행사인데 결국 하나의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또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대학들은 노력을 하고 네. 또 대학이 아니더라도 민간 교육기관이라든지 민간 교육
업체들이 제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또 이를 제대로 심사평가하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이렇게 각각의 사회 계층들이 제 역할을 다 한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능력 중심의 사회 네. 한 발 앞서서 정착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취업률 높이고 실업률 낮추고 그러한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저희 한국직업방송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회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굴해서 좋은 내용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또 취재해 주세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기업도 기업이지만요. 또 다른 기관들과 어떤 연계가, 우리가 그 중계 플레이라고 하죠. 스포츠에서는. 예, 이런 연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성부 학교 그리고 또 교육기관 잘 협력해가지고요. 능력 중심의 어떤 사회를 만들고 고용률을 좀 향상시키는 네, 그런 쪽으로 일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뉴스앤 이슈에서는 정말 풍성한 소식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소식 잘 들어봤고요. 자,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